아이고 어깨야. 와, 근육도 풀리고 컨디션도 최고. 난 직즙만 먹으면 설사를 하고 여성 질환이 걱정돼. 지난 영상에서 칡뿌리, 그러니까 갈근에 얽힌 전설 기억하시죠? 사람을 살리고 대를 잇게 한 그 뿌리, 몸에 쌓인 열을 내리고 술독을 풀어주고 여성의 갱년기 증상까지 도와주는 귀한 약초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 칡 아무나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체질에 맞지 않게 복용을 하면 오히려 몸을 더 차게 만들고 소화장애나 설사, 냉한 증상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갈근의 진짜 효능을 상세하게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라는 아주 중요한 팁들도 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쉬운 한약 바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진 진액을 만들어준다. 투진, 발진 같은 거를 뽑아낸다. 그 다음에 승양지사, 양기를 끌어올려서 설사를 멎게 해준다. 각각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진. 진액을 생성한다. 진액이라는 말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액체, 예를 들면 침이나 눈물이나 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진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증도 완화를 시켜주기도 하고, 옥천환이라고 해서 한약에서 당뇨에 많이 쓰는 처방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몸 안에 촉촉하게 적셔주는 약재들, 그러니까 음을 채워준다 내지는 진액을 생성해준다 라고 표현이 되는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근이라던가 천하분, 과루분이라고도 하죠. 맹문동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서 당뇨를 치료하는 약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땀을 내서 열도 내려주고 근육도 풀어준다더니 진액을 만드는 거는 부딪히지 않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땀을 내주기는 하되 마황처럼 강렬하게 땀을 내지는 않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땀을 내기는 해도 몸을 막 지나치게 건조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황 같은 걸 합치면 땀을 내는 작용이 더 강해지는 거고, 여기에 맹문동이나 과루인 이런 것들을 합치면 진액을 생성하고 음을 보태는데 치우쳐서 갈증을 먹게 해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기자나 맹문동, 천문동 이런 것들처럼 음을 가득가득 채운다기보다는 뭔가 물의 흐름을 좋게 해서 물이 부족한 곳에 곳곳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막혀 있다거나 잘 통하지 않는 것들을 통하게 해준다거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근을 보면 수분이나 전분이나 당분,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땀을 내기는 하되 너무 지나치게 건조하게 하지는 않는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투진. 투진은 발진 난다고 하잖아요. 발진이 돋아나게 한다라는 뜻인데, 홍역같이 피부질환에 걸리면 빨간 발진들이 울긋불긋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빨리 발진이 터져 나와서 밖으로 뽑아내야 이 피부병이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승마와 함께 배합을 해서 승마 갈근탕 같은 처방으로 피부질환을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수두라던가 홍역이라던가 두드러기 같은데 주로 피부 쪽에 작용을 해서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투진이라는 말은 발진이 잘 돋아나게 한다. 피부의 두드러기나 발진들을 빨리 돋아나게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승양지사. 양기를 끌어올려서 설사를 먹게 한다. 아까 학질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설사와 이지를 치료한다. 주로 양명경에 작용을 해서 설사와 이지를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주로 지외 갈근, 이 지자는 종이 지자고 외는 뭔가를 굽는다는 뜻인데, 한약재를 쓸 때 보통 한약재를 그대로 쓰기는 하지만 치료 효과를 높인다거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약에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이 포제 또는 법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삼에서 홍삼을 만들 때 여러 번 찌게 되면 인삼에는 없는 새로운 사포닌들이 홍삼에서는 생성이 된다고 하기도 하죠. 그런 것도 일종의 법제 과정이 되겠고, 또 일상에서 흔히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도 생으로 먹으면 굉장히 맵고 아리지만 불로 한번 구워서 먹게 되면 성분도 변화가 생기고 맛도 많이 달라지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포제한다, 법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외 갈근이라는 것은 주로 설사를 먹게 할 목적으로
갈근을 사용할 때 젖은 종이에 세겹으로 싸서 연기가 나지 않는 열악한 불구덩이 속에 묻어놓고 종이가 초흑색이 되고 갈근이 연한 황색이 될 정도로 구운 후에 종이를 벗겨내고 서늘한 곳에서 식힌 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땀을 낸다거나 갈증을 먹게 하는 용도보다는 설사를 먹게 하는 지사의 효능이 더 강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도 속이 허약해서 하는 설사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외 갈근에다가 인삼이나 백출, 목향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몸에 습이나 열이 가득 차가지고 뜨거운 설사라고 할까요? 염증성 설사를 할 때는 황금이나 황련 같은 것들을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특이하죠. 맥부외 갈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부외 굽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왕 같은 약재들을 술에 쪄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독초죠. 잘못 드시면 사망할 수도 있는 초 중 하나인 초 같은 것들을 민간에서는 관절에 좋다 해가지고 보고 이런 것들하고 같이 삶아서 사용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게 일종의 포제법이 되기도 하겠죠. 아무튼 갈근을 설사를 먹게 할 용도로 사용할 때는 이런 외갈근 구워서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갈곡, 칡씨인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10년 이상 된 설사도 먹게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칡씨를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동의보감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0년 이상 된 설사를 칡씨가 먹게 해준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칡의 갈근의 효능은 생진, 투진, 승향지사 이런 내용도 있다. 칡이 갱년기 여성에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갱년기 여성은 안면 홍조라던가 추웠다 더웠다 하고 헛땀 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가슴도 답답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적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칡 갈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안면 홍조, 심경증,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잠 못 자고 열나는 이런 증상들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갱년기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콩이라든지 석류 같은 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칡에는 콩보다 30배, 석류보다 600배 뭐 이런 식으로 칡에도 갱년기 여성들에게 좋은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같은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 아는 한의사 선생님 한 분은 여성들에게 호르몬이 좀 부족한 증상이 보인다 할 때는 음양곽이라던가 승마라던가 이 갈근 같은 거를 약간 호르몬 개념으로 해서 처방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숙취 해소 기능. 보통 가장 잘 알고 있는 칡의 효과는 숙취 해소, 갈증 해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옆에다가 제가 써놓은 게 갈화입니다. 이 칡의 꽃인데요. 숙취 해소 기능 또는 주독을 풀어준다, 숙취를 해소해준다 라고 할 때 더 효과가 좋다고 보는 것은 갈화, 칡의 꽃입니다. 술에다가 칡꽃을 띄워놓으면 물이 된다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칡꽃을 숙취 해소에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술병과 갈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갈근을 쓰면 심하게 좋다, 아주 좋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갈근도 좋고 갈화도 좋고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화는 술독을 없애는데 갈근보다 더 유명하게 쓰였다. 신선불취단이라는 처방이 있는데요. 이름이 정말 멋있지 않나요? 신선들이 취하지 않으려고 먹던 알약이다. 한 알이면 술 10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해서 갈근도 들어가고 갈화도 들어가고 팥꽃도 들어가고 이런 콩가의 식물들이 들어가는데 뭔가 해독 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한약 먹을 때 녹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에는 소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해질 불균형을 밸런스를 조절해준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선불취단이라고 해서 유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드셔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이거 드시고 술 먹으면 잘 안 취한다고 그래요. 알류 21이라든지 이런 거 못지않게 효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가라가 들어간 처방 중에 갈화 해정탕이라고 숙취해소에 유명한 처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취해소 효능이 있는데 갈근도 좋지만 갈화도 굉장히 유명하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칡은 보면은 아까 칡 씨앗도 쓴다고 했고 칡꽃도 쓰고 칡 뿌리도 쓰고 그리고 칡순도 쓰거든요. 칡순을 갈용이라고 하는데 이 용자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녹용할 때 용자랑 같은 용자를 씁니다. 칡의 어린 순이 거의 연구는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민간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용과 비교할 정도로 갈근도 빨리빨리 자라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질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화 성장에 쓸 수 있지 않냐. 좀 돈이 많은 집에서는 녹용을 먹고 일반 서민 집에서는 가룡을 먹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갈용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텐데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한방적인 관점에서 칡, 갈근이 어떤 효능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다면 현대 생약학적인 한방 양약적인 관점에서 실제 어떤 성분들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분은 여기 나와 있는 푸에라린, 다이드제인, 게니스틴, 게니스테인, 스타치, 전분 이런 것들이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푸에라린이 갈근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전체 성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푸에라린을 7일간 투여했을 때 좌심실의 심출률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산화적 LDL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라는 논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혈관계에 대한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뇌혈류를 증가시켜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중풍 예방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류 개선에 뛰어나다. 그다음에 다이드제인이나 다이드진은 다이드진 같은 경우는 다이드제인의 전구 물질인데 이 알코올 대사를 도와서 해독 작용이 있고 숙취 해소나 간 기능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이드제인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인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결핍으로 인한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계에 대한 작용을 보면 갈근 추출물이 항우울 작용도 하고 알코올 금단 증상이나 불안 증상을 억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대사 촉진이나 섭취 및 의존 억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호르몬 및 대사 기능에 대한 작용, 아까 이소플라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골다공증, 뼈의 부피나 두께 등을 증가시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지 않고 조심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 문제가 있는 사람. 갈근이라는 약재는 기육이 두텁고 근육질이 있고 태음인,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사람들이 잘 맞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흡인 같은 경우는 비장의 기능이 약하고 소화기의 문제가 약할 경우에는 갈근이 서늘하거나 차가운 약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속이 냉한 사람들, 위한한 사람, 그리고 설사 경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찬 것들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갈근을 구워서 쓸 경우에는 설사를 먹게 해주는 작용도 있다고는 했지만 속이 냉해서 설사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표허다한 사람, 피부 바깥쪽이 약해서 땀이 줄줄줄줄 새고 있는데 여기서 또 땀을 내게 하면 더 기운이 빠진다거나 힘이 없을 수 있으니까 기운이 약하고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수술 예정자 및 항응고제 복용자. 보통 치과에 가서 발치한다거나 치과 시술이 예정돼 있다거나 아니면 수술이 예정 있는 분들은 보통 한 일주일 전부터는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같은 것들을 끊으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근이 심혈관계에 작용을 하기도 하고 혈류 개선을 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및 수유부, 호르몬 민감성 질환자들은 조심을 해야겠다. 칡이 전통적으로 자궁 수축이나 피임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서 동물 실험에서는 착상 방해나 생식 독성이 보고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분들은 복용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호르몬 민감성 질환자라는 것은 유방암이나 자궁암, 난소암, 자궁 내막증, 자궁 군종, 에스트로겐에 민감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복용을 피해야겠고 또 성조숙증, 여자아이 같은 경우도 조심을 해야겠죠.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혈류를 좋게 하고 어혈을 뭔가 깨뜨리는 작용이 있다고도 봤는데 이게 그 임산부들에게는 낙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작용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피하는 게 좋겠다. 어떤 음식이든지 약재든지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든지 내가 먹어보고서 컨디션이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뭔가 좀
좋지 않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고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한약이라는 것이 보통은 조합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약을 쓸 때도 내가 이 주작용을 쓰고 싶은 약재가 있고 그 작용을 좀 도와주는 약재, 근데 이런 약재들이 혹시 부작용이 생길까봐 부작용을 줄여주는 약재,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단독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를 꾸준히 오랫동안 먹는다 할 때는 꼭 좀 유의해서 잘 알아보시고 또 먹어봤을 때 나의 느낌을, 내 몸을 관찰을 해 가시면서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식불이 성질이 평하고 약간 차다고도 한다. 그리고 맛은 달며 독은 없다. 풍한으로 머리가 아픈 것을 낫게 하며 땀이 나게 하여 표를 풀어주고 땀구멍을 열어주며 술독을 푼다. 번갈을 먹게 하며 음식 맛을 나게 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하여 가슴에 열을 없애고 소장을 잘 통하게 하여 세부치에 다친 것을 낫게 한다. 갈근에 대한 내용을 잘 보면 갈근 잎 같은 것을 가지고도 상처나 세부치에 다친 것을 낫게 한다는 내용이 있고 미친 개에 물렸을 때 사용한다 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마 상처도 치유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예전에는, 지금은 당연히 세부치에 다쳤다거나 미친 개에 물렸다고 해서 갈근을 쓸 리는 없겠죠. 다음에 산에 자라는데 곳곳에 다 있다. 음력 5월 5일에 뿌리를 켜서 햇볕에 말린다. 보통 뿌리를 쓰는 약재들은 지상부가 좀 쉬고 있는 가을, 늦가을부터 겨울 또는 초봄까지 위에 지상부가 쉬고 있을 때 아무래도 뿌리 쪽에 영양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 약재들은 보통 겨울철에 채취하는 것을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음력 5월 5일이면 거의 여름이거든요. 여름철에 뿌리를 켜서 햇볕에 말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름철에 치기 좋냐 겨울철에 치기 좋냐 가지고 실험을 한 논문을 보기도 했는데 거기도 약간 좀 해석의 영역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땅속으로 깊이 들어간 곳이 좋다. 그래서 깊이 있고 큰 것들을 좋다고 보죠. 일명 녹과학이라고 한다. 녹자가 사슴 녹자잖아요. 사슴들이 잘 뜯어먹는 풀이다 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족양명경, 족양명이면 족양명 위경이겠죠. 족양명경은 얼굴 부위에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데 족양명경을 돌면 진액이 생기게 하고 갈증을 먹게 한다. 허에서 나는 갈증은 갈근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 술로 인한 병이나 갈증이 있을 때 쓰면 아주 좋다. 온학과 소가를 치료한다. 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갈근에 대한 대충 느낌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정리하자면 갈근은 근육을 풀어주고 핵이 열을 내린다. 퇴열, 생진, 진액을 생산하고 홍역 등 발진을 돕게 한다. 투진한다. 그래서 이제 갈증 해결하고 지사, 설사를 먹게 한다. 이 설사를 먹게 할 때는 불에 구워서 쓴다. 갈근을 쓰는 모양에 따라서 평갈근은 이렇게 옆으로 쓴 거고, 이렇게 네모난 것은 깍둑깍둑 써는 갈근도 있고, 써는 모양에 따라서 편갈근이라고도 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세대 간 갈등, 남녀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데, 갈등이라는 뜻도 이 칡에서 나온 겁니다. 갈자가 칡나무를 말하는 거고, 이 등자가 등나무를 말하는 건데, 이 둘이 함께 있으면 서로 감아서 얽히기 때문에 이 떼어놓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인데, 우리 사회의 갈등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갈근을 드시고 좀 어떠셨는지, 어떤 것 때문에 갈근 칡을 드시려고 하시는지, 칡을 드셨더니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